안녕하세요, 독일가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꽃구경이라 하면 봄꽃시장을 생각하시는데 겨울꽃시장에서도 봄에 못지않은 예쁜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오늘은 용인 남사 에르베 플라워의 꽃구경을 다녀왔는데 딱 이맘때 판매되기 시작하는 겨울꽃들과 한 달 전 방문했을 땐 없었던 새로 입고된 식물들을 위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촬영일은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이고 소개할 식물의 종류는 20종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식물은 바이올렛이에요. 바이올렛은 사계절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겨울꽃으로 볼 순 없지만 선선한 온도에서 꽃을 잘 피우다 보니 주로 늦가을부터 봄까지 판매가 되더라고요. 미니종의 바이올렛은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사이즈의 바이올렛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잎꽂이로 번식이 잘 되어서 그런지 가격은 3,000원으로 착한 편이었어요. 여름 폭염만 주의한다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겨울꽃의 대표주자 시클라멘입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작은 미니종의 시클라멘만 조금 보였는데 이제 사이즈별로 꽃 색깔도 다양한 시클라멘들이 판매되고 있어요. 잎과 꽃 모두 풍성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키워내는지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옆에는 중형종의 시클라멘들도 보였는데 꽃잎이 바람개비처럼 퍼져 있어서 너무 예뻤어요. 해가 갈수록 꽃의 모양이 특이한 시클라멘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대형종의 시클라멘들은 볼 수 없었어요. 다음은 가제발 선인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즈음 꽃을 피워서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역시 겨울꽃 시장의 대표 식물 중 하나입니다. 가정집의 가제발 선인장들은 이제 꽃봉오리를 키워가기 시작하는데 꽃시장에는 이미 꽃이 핀 개체들도 보이고 있어요. 큰 포트는 9,000원이고 작은 포트는 3,300원인데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작은 포트에 심긴 가제발 선인장을 구입하세요. 가제발 선인장도 한여름 폭염에 무름병이 오기 쉬운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트랩토카르푸스예요. 그래서 저도 키워볼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가격 때문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잎은 그냥 상추 같은데 꽃이 크고 정말 화려해요. 품종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화색을 가지고 있어서 컬렉션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현재 10만원입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가격이 다운된 것이긴 해요. 품종명이 정확하고 특이한 개체들은 가격이 더 높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급이 많이 되면 그때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예쁘긴 정말 예쁜 식물입니다. 땅콩 사랑초예요. 매년 겨울꽃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식물이긴 한데 오늘 역대급으로 큰 땅콩 사랑초를 봤어요. 잎 한 장이 정말 주먹만 합니다. 꽃대도 정말 굵고 꽃도 클 것 같아요. 촬영날 비가 와서 꽃이 피지 않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옆에 땅콩 사랑초와 엄청난 크기 차이를 보이는데 화분 하나에 튼실한 구근 하나만 심으면 이렇게 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만난 게라단투스입니다. 멀리서 봤을 땐 동글동글하고 깔끔하게 자란 스테파니아 에렉타인 줄 알았는데 다른 품종이었어요. 역시 아프리카 괴근 식물의 한 종류인데 괴근이 호리병 모양으로 진짜 깔끔하고 표면도 맨질맨질하더라고요. 요즘 괴근 식물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 다양한 품종들이 수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괴근이 커지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옆에 두고 오랜 기간 함께하기엔 좋은 식물이에요. 원조 보석란 해마리아입니다. 최근에 화려하고 인맥이 또렷한 보석란 품종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해마리아도 보석란의 한 종류입니다. 해마리아 자체는 국내에 소개된 지 꽤 오래되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벨벳 질감의 어두운 잎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현재 입고된 해마리아의 상태들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잘 키우면 긴 꽃대를 올리고 하얗고 귀여운 꽃들을 피워내기도 해요. 틸란드시아 이오난사입니다. 몇 년 전 미세먼지를 먹고 사는 공기정화 식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식물이에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성장하는 틸란드시아의 한 종류인데 오늘은 잎의 색감이 정말 영롱한 이오난사 품종이 있어서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뭔가 투명한 금빛 색감 잎에 하얀 꽃을 피우는데 하나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베란다 식물들 사이에 그냥 던져두고 가끔 물만 뿌려주어도 잘 살아가는 강인한 식물이에요.
러브체인 실버입니다. 러브체인도 잎의 모양과 색감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러브체인 실버는 잎에 회색빛이 돌면서 안에 작은 점박이가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크림 무늬가 들어간 러브체인 금을 좋아하는데 실버도 나름 유니크한 듯 합니다. 작은 화분에 여러 줄기가 삽목되어 있는데 이제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고 줄기를 키워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경험상 흙을 털어내는 분갈이만 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키워낼 수 있으니 구입을 하신다면 당분간은 그대로 키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콜레우스입니다. 지난번 야생화 매장 투어 영상에서도 콜레우스를 한번 소개하긴 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콜레우스도 정말 예뻐서 담아보았어요. 아쉽게도 화면에서는 이 예쁜 색감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잎을 금빛 물감으로 색칠하고 중간중간 포도색을 입혀놓은 느낌을 하고 있어요. 그 명품 중에 에르메스 있잖아요. 거기서 봤던 색깔이랑 똑같아요. 번식도 쉽고 강건한 식물 중 하나이다 보니 초보 식물 집사라면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화초고추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화초고추를 종종 봐왔는데 최근에는 잘 안 보였었거든요. 오랜만에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화초고추의 열매색이 빨간색, 노란색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보라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조금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 고추라는 식물이 우리나라에선 겨울을 버티지 못해서 1년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월동만 잘 시키면 나무로 성장하는 식물이거든요. 언젠간 한번 제가 고추나무 키우기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희귀식물이 유행하던 당시 대장 역할을 담당했던 필로덴드론 글로리오섬이에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착해져서 꽃시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잎 한 장 몇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키운 중품의 화분묘의 가격이 만원이에요. 이 정도 크기도 아직 다 자란 건 아니고 성체로 성장하면 잎의 지름이 50cm가 넘어가는 멋진 식물입니다. 빛이 부족한 거실에서도 크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니 베란다가 없으신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래요. 겨울만 되면 꼭 보이는 포인세티아예요. 정말 너무 예쁜데 이상하게 저는 포인세티아에 끌리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빨간 잎을 가진 포인세티아만 보였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크림색, 핑크색, 흰색 잎을 보여주는 포인세티아도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핑크색 잎을 가진 품종이 가장 예뻐 보입니다. 오늘은 슈가볼이라는 품종도 처음 보았는데 포인세티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데려가고 계셨어요. 미니 장미입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미니 장미보다는 조금 큰 장미 같아요. 일반 장미만 한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격표에는 27,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0% 할인이 더 들어간다고 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손님들이 이 장미를 보고 엄청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상태도 최상이고 가격도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장미 관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 화분 데려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온시디움 환타지아입니다. 오늘 만난 환타지아는 또 처음 보는 화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핑크에 노랑 립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진짜 데려오고 싶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꼭 참았습니다. 귀여운 꽃도 예쁘지만 향기가 정말 좋아서 강력 추천하는 식물이거든요. 베란다가 있으신 분들은 매년 겨울 꽃을 보실 수 있어요. 꼭 도전해보세요. 저희 집에도 3년째 키우고 있는 샛노랑 환타지아가 개화 준비 중인데 꽃이 피면 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에셀리아나 영상을 올리면서 대량 번식하여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요즘 꽃시장에서는 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웬걸 에셀리아나가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우는 에셀리아나보다 덩치가 2배는 큰 것 같아요. 에셀리아나도 잘 키우면 이렇게 커지나 봅니다. 가끔 잎 중앙에 물이 고이게 되면 이렇게 썩을 수는 있는데 물주기만 조심하시면 생각보다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에요. 보통 겨울에 귀여운 꽃을 올리는데 꽃시장의 에셀리아나들은 벌써 꽃봉오리가 생겨 있습니다. 아디안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장 달려가 보세요. 아디안텀 프리추르시 품종, 그것도 엄청 큰 대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아디안텀 키우기에 득도하지 못해서 살짝 고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베란다와 거실에서 이 아디안텀을 풍성하게 잘 키워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크기만 하고 가격이 비쌌으면 우아하고 말았을 텐데 가격도 18,000원으로 정말 착했어요. 잘만 키우면 내년 봄에는 엄청 풍성한 모습으로 자라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호접란 개화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호접란에 도전해보고 싶어 하셨는데요. 그래서 추천해봅니다. 꽃시장에 가면 꽃의 크기와 색상에 따라 다양한 품종의 호접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품종에 따라 키우기 까다로운 것이 있고 쉬운 것이 있거든요. 보통 뿌리가 튼튼하게 잘 성장하는 품종이 집에서도 키우기가 쉬운데 바로 이 만천홍이 그런 품종입니다. 다른 호접란에 비해 유독 뿌리 발달이 빨라서 대부분의 개체들이 비닐포트 안에 굵고 튼튼한 뿌리로 꽉 차 있어요. 처음 호접란을 도전하실 때에는 튼튼한 뿌리를 가진 만천홍을 추천합니다. 귀여운 토막 행운목도 있어요. 작년 이맘때 이 토막 행운목을 데려와서 1년간 물에서 키우다가 최근 흙으로 심어주었잖아요. 생각보다 뿌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만에 뿌리가 자라나오기도 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 한번 해보시길 추천해봅니다. 다만 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담가놓은 물을 말리면 절대 안 돼요. 오늘의 마지막 식물입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진 아이비 품종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윌리 아이비가 제 눈을 사로잡았었는데 오늘은 더 예쁜 아이비를 찾았어요. 바로 실버차미 아이비입니다. 와, 이건 색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미 초록빛 지분의 색감도 옥빛을 하고 있고 거기에 흰 무늬를 가지고 있다 보니 딱 제 스타일의 파스텔톤 초록 느낌이에요. 심지어 줄기도 4-5개씩 심어져 있다 보니 풍성하고 단정하기까지 합니다. 조만간 마음먹고 식물 쇼핑을 갈 계획인데 그때는 꼭 데려와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꽃시장 투어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꽃시장을 다녀오면 식물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겨울이 되면 살짝 기분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을 내셔서라도 꽃시장을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